네, 현장의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보험사의 확정거리 심사품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서민들 사이에서 요즘 불황형 이제 대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풍선 효과로서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고 아니면 대출 자체가 쉽지 않아지니까 이게 보험으로 이동한다고 봐야 될까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불안용 대출의 그 정의를 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불안용 대출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심사받지 않고 쉽게 빌릴 수 있는 대출 자금 이런 걸 우리가 불안용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용 자금의 특징은 명확해요. 일단은 내가 신용도가 나쁘더라도 급전이 필요할 때 바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특징이 담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서민들의 담보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이 나의 생계와 관련된 담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부었던 보험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는 급전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민형 대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담보가 있다 보니까 소득 심사라든지 신용 심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담보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기 직전 단계. 요게 사실 불황형 대출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황형 대출이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불황형 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없으니 이런 불황형 대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 강화를 했거든요. 627 대책, 그다음에 1015 대책, 그다음에 이제 97 대책이 있었죠. 네. 97 대책, 1015 대책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뭐 대출 조이다 보니까 돈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 불황형 대출 상품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불황형 대출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게 가장 쉬운 게 사실 카드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론은 이제 신용도가 좀 따르다 보니까 이제 카드론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가요. 그 대부분이 보면은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자동차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자동차를 담보 잡아서 이제 급전 대출을 받는 형식인데, 근데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실 자동차 담보대출은 나의 생계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계형으로 트럭을 몰아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거마저도 이제 담보 잡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적금 담보 대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금 들었던 거 아니면 뭐 청약 들었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 목돈을 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대출 빌리시는 분들 예적금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보험 약관 대출도 있습니다. 가장 또 많이 활용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장기로 들었던 그 보험을 내가 해약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담보 삼아서 이제 대출을 받는 이런 상품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불황형 대출 중에 상품이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대출들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는 보험회사에서 그 해약 유지금, 그러니까 해약금 가지고 그 담보 잡아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 담보 대출 같은 경우 은행에서 해줍니다. 일단 은행에서 특히 이제 저축은행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 담보 대출도 뭐 은행 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카드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은행 쪽 아니면 카드사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민분들이 참 돈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네, 특히 불황형 대출 중에서 보험계약 대출 이제 증가세잖아요. 이 보험계약 대출의 특징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보험계약 대출은요, 특징이 심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보험 해약금 가지고 대출을 받다 보니까 어차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담보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심사가 거의 없이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일로 사실 돈을 또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다만 이젠 보험도 약간 상품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당일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투자 상품 보험도 있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뭐 변액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변액 보험 같은 경우는 영업일로 한 2일 후에 그때 이제는 대출이 나온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보험 약관 대출은
어차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로 가기 때문에 신용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대출 한도 및 조건을 본다 그러면 해약 환급금의 최대 90%. 보통은 제가 보니까 한 80%에서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대 90% 안에서 이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평균 금리를 좀 알아봤더니 지금 최저가 한 3.15 되더라고요. 되게 낮죠. 근데 최대가 한 9% 정도.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올해 이런 보험 약관 대출, 계약 대출 금리가 좀 책정돼 있고, 무엇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받는 이유가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부동산 할 때 급전 필요할 때 요럴 때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특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험 계약 대출이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좀 적다라고 알려졌는데요. 고객 관리 수단으로도 활용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차피 보험 등기에 있습니다. 보험의 특징은 장기로 들어요. 예, 장기로 들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게 있고 해약 환급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는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더더욱 그 보험회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좀 더 종속되는. 예, 그런 효과도 있고 계약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 내가 급전이 필요하면 가장 쉬운 게 보험을 해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보험 해약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분들이 이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또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걸 좀 활용하고 있다. 이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보험 계약 대출이 늘수록 보험의 본래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 안정성이나 보장성이 좀 약화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이 보험 계약 대출이 자체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계약이 계속 되기 때문에 중도 상환의 부담이 좀 없다는 그렇죠. 뭐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보험 약관 대출, 보통 우리가 약관 대출이라 얘기하고 뭐 계약 대출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할 이유는 없거든요. 어떤 네. 약관 대출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관 대출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보험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장기로 드는 겁니다. 20년, 30년 막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험금을 가지고 장기 채취도 한다든지 장기로 돈을 굴리게 되거든요. 계획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관 대출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7% 그러니까 제 나이 때 같은 경우가요. 과거에 그 굉장히 좀 어려웠을 때 고금리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 가입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당시에 막 약정 이율이 7%막 9%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유지한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1억 원에 7%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약관 대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현재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약관 대출을 받으면은 7%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이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더 싼 이자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1억 원을 가지고 장기채에 굴려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싼 이자로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역마진이 걸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약관 대출이 많아지면은 사실 보험회사도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관 대출을 계속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안 해주면 남이 해주거든요. 또 한 가지가 보험을 자꾸 깨니까. 그렇죠. 예, 보험을 그 자꾸 해지 해약하니까. 환급금이라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약관 대출을 계속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또 하나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인하가 아니라 이제 동결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미국은 아시겠지만 GDP가 너무 잘 나왔어요 3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뭐 금리 인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거의 이제 동결로 갑니다.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미국 상황 본다 그러면 야 이거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지금 미국은 뜨겁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시장 금리가 안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조달 금리가 높아져요. 은행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을 또 빌려와서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조달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관 대출이 기준 이상으로 많아지는 거는 별로 달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급전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자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연결돼서 하면은 계약대출 이용자가 사실 늘어날수록 바로 이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느냐 결국 RBC 이거에 대해서 좀 고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사실 보험 약관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중 부담이 돼요. 보험료도 내야 되죠. 그다음에 약관 대출 받으면 이자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보험의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제 관점에서의 이제 포인트가 좀 있는데 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약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해지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관 대출에 좀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금리 자체가 낮아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서로 뭐 보험 약관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고요. 보험회사들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보험 계약 대출 그 약관 대출에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면 보험사 간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또 생기는 게 아닐까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우대금리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대금리라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대출이라는 구조는 딱 짜여졌죠. 기준금리에다가 거기서 이제 가산금리를 붙입니다. 보험회사들도 이제 가산금리 붙여서 파는데 거기서 이제 우대금리를 빼줘요. 근데 이제 보험 약관 대출도 이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들마다 사실상 더 많은 상품들을 내놓을 거예요. 우리 이제 상품 고객을 끌기 위해서.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마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지금 현재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딜레마에 좀 빠진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이거 역마진에 빠지는 거 아니냐? 아직은 역마진은 없는데 역마진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움이 지금 시장에선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시장 시간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야 이제는 보험 상품 때문에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이 약관 대출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만약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추세로 간다 그러면 약관 대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고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보험이 중금융 창구로 지금 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사실 서민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 도움이 위험으로 가는 시점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정책적 방향은 뭔지 제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정부가 좀 시각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시각이냐 보냐면 일단 이게 보험 약관 대출 받으신 분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투자하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쵸. 예,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받는 건데 그 어려워서 받는 분들이 받는 목적이 이런 약관 대출이고 그럼 이 약관 대출의 시선 자체가 위험 신호라는 이제 시그널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뭐 비판 많죠. 뭐 어려우신 분들 대출 탕감해 주고 이런 비판 많은데 그러니까 시각이 약간 달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대출 그러니까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건 완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사실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신생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약간 조건 완화, 한마디로 이제는 대출, 그러니까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완화를 좀 더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연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연체 이전에 이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나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소액이라든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자체를 좀 많이 만들어 주는 거. 지금 제조업과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쪽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이런 불황형 대출 받을 이유는 그러게요.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약관 대출 또 늘어나는 이유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보험 계약 대출의 활성화, 여러 가지 서민 경제가 많이 힘들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용자가 그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해당 사안 같이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